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신비로운 겨울숲이 있었다. 이 숲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극히 추운 겨울에도 푸르게 유지되는 신기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이 숲에는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바람늑대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람늑대가 숲을 지키고 모든 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마을 가장 끝자락에 사는 소년 수호는 이 숲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특히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밤 바람에 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수호는 그 소리가 숲에서 온다고 확신했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수호는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좁은 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눈 속에 묻혀 빛을 발하는 작은 돌을 발견했다. 그 돌은 수호가 만져보자마자 따뜻하게 변했고 환영처럼 작은 늑대가 나타났다. 내 이름은 나르 바람늑대의 수호자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늑대가 물었다. 수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왜 이곳은 언제나 푸르게 남아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신비가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 나르는 수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그를 따라오라고 했다. 나르는 수호를 숲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시공을 초월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아온 생명의 나무다. 모든 겨울에도 그들의 잎은 떨어지지 않으며 주변의 생명력을 나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시간과 자연의 조화에 있지 우리 늑대는 그 조화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나르는 설명했다. 수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숲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고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숲을 침범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바람늑대의 전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이후로 수호는 숲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었고 사람들은 그가 발견한 것들을 듣고 마을의 환경을 지키는데 힘을 합쳤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숲은 더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주었다.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면 여전히 바람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숲이 내는 감사의 노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상주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맨 끝자락에는 국화 할머니라는 지혜롭고 친절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화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정원에서 키우는 아름다운 국화꽃처럼 활짝 웃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국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의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꿈에서 본 선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국화꽃의 힘을 믿으세요. 선녀는 말했습니다. 국화꽃으로 차를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화 할머니는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꽃을 따서 차를 끓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한 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화차를 마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을 휩쓸던 전염병은 점차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국화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로부터 매년 가을에는 국화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국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함을 기리며 그녀의 정원에서 열린 국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국화축제를 이어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축제가 열리는 밤에 마을을 지켜보는 국화 할머니의 모습이 한밤의 국화밭 사이에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지혜가 여전히 마을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화 할머니는 상주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세대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주 마을, 국화 할머니가 남긴
향기로운 기억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의 김천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계곡 그리고 고요한 강으로 둘러싸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금빛 샘물로 유명한 황룡샘이었습니다. 황룡샘은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물은 항상 맑고 청량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황룡이 이곳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황룡은 신비로운 존재로 한때 하늘에서 내려와 물결을 타고 내려온 용이라 전해졌습니다. 그의 비늘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마다 샘물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매년 동마을 사람들은 황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는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치러졌으며 그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전통 음악과 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황룡 샘에서의 제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자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마을에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강은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은 황룡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황룡샘은 여전히 맑고 차가운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귀하게 나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황룡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샘가에 모였습니다. 그중 용감한 소년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황룡에게 직접 부탁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어느 달 밝은 밤 샘가에서 황룡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자 샘물이 반짝이며 황룡이 준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용감하게도 황룡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룡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물속에서 찬란한 황금 붓을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붓을 하늘로 가져가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준호는 황룡의 말을 따라 그것을 하늘 높이 던졌고 그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준호의 용기와 황룡의 자비로움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황룡샘은 더욱 신성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하며 샘을 지키고 보살피려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마을의 영웅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김천 사람들에게 희망과 단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인 영천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신비한 별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 마을에는 별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집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구름이 살고 있었다. 구름은 별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밤언덕에 올라별을 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름은 숲 가장자리에서 신비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작은 별이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구름은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거기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작은 돌멩이가 있었다. 구름은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른 일반적인 돌멩이와는 달리 돌멩이는 미세한 별무리처럼 빛을 내며 손에 닿을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구름은 그날 밤 별들에게 부탁하듯 속삭였다. 만약 이 돌멩이가 정말로 특별한 거라면 나에게 가르쳐줘. 나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줘. 잠시 후 창문 너머로 보이던 밤하늘이 환히 밝아지더니 눈부신 별똥별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구름은 돌멩이를 손에 쥔 채 꿈에서 본 환한 숲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전날 밤 돌멩이를 발견했던 그곳과는 다른 모습으로 길고 고요한 숲속을 향한 길이 보였다. 구름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확신했다. 구름은 다시 그 돌을 품에 안고 숲으로 향했다. 숲속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햇살이 비치는 길이 뚜렷하게 보였다. 구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만큼 가슴이 두근거리는 만큼 호기심이 끌렸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무섭게 구름은 세상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숲의 전경에 넋을 잃었다. 그리고 길 끝에 이르자 그는 신비로운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 위로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연못 가장자리에는 사람 형상을 한 은빛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구름에게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다. 구름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과 불맹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인은 그 불맹이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별의 조각이라며 그것을 통해 이곳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구름에게 진정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구름은 잠시 고민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었다. 그는 별의 조각에게 이렇게 빌었다. 나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연못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구름을 감싸기 시작했다. 구름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숲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별의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머물러 있었다. 그 후로도 구름은 가끔씩 연못을 찾아가 은빛 여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게 별의 조각은 구름을 통해 영천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었으며 영천의 밤하늘은 여전히 반짝였다.